예, 아까 동영상이 끊긴 것 같아서 그래서 멜더스 모형에서는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어느 수준에 있든 상관없이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반드시 스테디 스테이트로 진입하게 되고 모형은 항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그 간단한 이제 실험을 한번 모델을 우리가 이해했으니까요. 이제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냐면요. 이제 우리가 멜더스 모형의 여러 가지 이제 가정들,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게 된다면 실제로 인구 파퓰레이션 사이즈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든가 인구 증가율이 이제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의 증가고요. Improvement in Productivity는 생산성의 증가.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1인당 소득 수준을 전체의 경제 전체의 식량과 인구의 비율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1인당 소득 수준인데요. 프로덕티비티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Y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뭐 토지의 크기는 이제 변하지 않는데 농업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양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oral restraint입니다. 도덕적 절제라고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자, 이 두 가지 그래서 생산성의 향상은 우리 두 개의 그림을 봤는데 왼쪽 그림은 네거티브 릴레이션십, 파퓰레이션 사이즈와 1인당 소득 수준 사이에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갖고 두 번째 그림은 소득 수준과 1인당 소득 수준과 인구 증가율 사이에 이제 파지티브 릴레이션십을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산성의 증가는 왼쪽 그림에서 이 곡선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곡선이 이제 위로 이동하는 현상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모럴 컨스트레인트는 어떤 현상이냐면요. 자, 이 곡선이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위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죄송합니다. 위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성의 증가고요. 생산성의 증가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왼쪽 그림에서 동일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경제가 뭐라고 생각해 볼까요? 뭐 우리 조선시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어떤 경제의 인구 규모가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L스타의 파퓰레이션 사이즈를 갖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인당 소득 수준은 Y스타가 되겠죠. 자, 이제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파퓰레이션 사이즈는 일정한데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혹은 뭐 농업 생산성이 향상이 돼서 식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Y 나누기 L이 1인당 소득 수준일 텐데 Y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1인당 소득 수준이 Y스타에서 보다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현재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어디든 상관없이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왼쪽의 그래프가 위쪽으로 이동하게 그리면 됩니다. 지금 현재 스테디 스테이트 상황에 있어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고 스테디 스테이트 상황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득 수준은 전부 다 더 올라가는 거니까요. 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자, 그래서 왼쪽 그림에 파퓰레이션 사이즈와 1인당 소득 수준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커브가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전보다 소득 수준이 이제 높아진 거죠. 전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Y 스타였었는데 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소득 수준이 Y1이 됐고요. 소득 수준이 Y1이 되면 전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겠죠. Y 스타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0%였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높아지게 되면 인구 증가율은 N1으로 상승하게 되고 인구 증가율이 0보다 크니까 이제 인구는 증가하게 돼요. 인구는 계속 증가합니다.
자, 중간쯤 도달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 수준이 요만큼이라고 해보죠. 자, 이전에 생산성이 늘어나기 전에 곡선은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워버리죠. 이걸 이렇게 지우면 좋겠습니다. 잘 안 지워지네요. 이렇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곡선만 보면 되니까요. 자, 이제 인구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1인당 소득 수준은 전보다 떨어져요.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조금 떨어질 것이고 그럴 때 출산율은 죄송합니다. 인구 증가율은 전보다 떨어지지만 여전히 0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그럼 여전히 또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 L 더블 스타로 수렴할 텐데 L 더블 스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소득 수준은 생산성이 늘어나기 전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Y 스타는 생산성이 늘어나기 전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의 1인당 소득 수준이었는데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인구 증가율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Y가 늘어났어요. 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 뭐 출산율이 상승할 수도 있고요. 혹은 사망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메커니즘을 거쳐서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L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Y가 증가한 만큼 L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Y 나누기 L은 일정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면 여전히 1인당 소득 수준은 전과 똑같이 Y 스타가 되고 Y 스타가 되면 우리는 인구 증가율이 0%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생산성이 늘어났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1인당 소득 수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 전체의 population 사이즈만 늘어난 거죠. 그래서 Y가 뭐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뭐 퍼머넌트하게 5%면 5%, 10%면 10%, 경제 전체의 가용 자원 식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5%면 5%, 10%면 10%만큼 인구가 늘어나서 1인당 소득 수준은 일정해지는 것이죠. 삶의 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생산성 증가의 효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모럴 리스트레인트의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과 동일한 소득 수준을 갖고 있을 때 전보다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산율의 하락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조금 더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oral restraint라고 하는 현상은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소득 수준이 Y 스타였을 때 인구 증가율은 0%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moral restraint라고 하는 것은 전과 소득 수준이 같을 때 전보다 출산을 비교적 뭐라고 할까요? 출산율이 더 낮은 상태라고 이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Y 스타일 때 인구 증가율이 0%였는데 moral restraint를 우리가 반영을 하면 인구 증가율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최초에 여기 있었던 곡선이 이제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Y 스타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인구 증가율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moral restraint는 오른쪽 그림에 1인당 소득 수준과 인구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을 이제 위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어버드 쉬프트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L 스타였었어요. 자, 우리는 L 스타 수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인당 소득 수준은 Y 스타고 1인당 소득 수준이 Y 스타면 인구 증가율은 0%예요.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moral restraint로 인해서 오른쪽 그림의